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모레퍼시픽 오늘 제법 큰 폭의 반등세가 있었는데 현재 주가 위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 그리고 얼마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체 시장 횡보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주식들 위주로 상승세가 큰 폭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IPO 관련된 거품주들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포함해서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뭐 SK 아이테크, 그 다음에 여러가지 크래프톤,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죠. 이와 발맞춰서 그동안 시장 전체 시장이 제법 그래도 올라오고 있죠. 거래소 기준으로는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역시나 대형주 LG엔솔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대형주 일부 종목에 한해서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당겼다. 그 대형주들이 일단 상승의 턱밑 반등 수준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어지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 반대편에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주식이 올라오는 국면에서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나 실적은 안 좋죠. 간신히 이렇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물론 전 분기에 적자 발표를 하면서 최악의 국면은 2분기였음이 이렇게 드러났고, 향후에 일부 또 추가로 실적이 나빠질지 그 부분은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 증권사의 추정치자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향 조정된 게 이렇게 수정 변경되면서 일부 내려왔다. 그 부분 그 몇 개월 전과 비교한다면 증권사의 추정치에서 하향 전망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더욱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정치상으로는 4분기에는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일부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하죠. 그리고 물론 전분기 대비로도 일단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이익 자체는 전분기 대비로는 좀 약화된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비용을 떨어내는 그런 회계 차원에서 순이익은 약할 전망이지만 플러스 흑자 기준은 유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되면 또 실적이 좀 개선되죠. 그런 추이를 반영해서 지금 일부 반발이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구도상 그 기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일전 영상 여러 수차례 영상을 통해서 이쪽 8만원 8만원 초반까지 한번 찍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볼 레벨을 봐야지 의미 있는 마디가를 찍고 나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 아쉽게도 제가 찍어드린 8만원 초 가격까지는 조금 못 미친 86,800원을 찍고 현재 지금 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도 시그널이 수차례 나왔었죠. 이때 대표적으로 이때도 매도 좀 위험 관리를 말씀드렸었고, 그러나 이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게 끊임없이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끝이 있겠죠. 그 부분이 빠지다가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세와 함께 일부 기관들의 매도세와 함께 쌍끌이 매도세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 보시면 외국인이 팔았다가 샀다가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 변곡점 위치에서 사모펀드가 이렇게 순매수를 일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5일 연속 지금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면에서 어떤 실적, 그 다음에 성장이 확실하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두들겨 패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모펀드가 5일 연속 담은 이
어떤 수급 동향은 매우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보시면 네, 외국인들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뢰하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바닥을 찍은 게 사모펀드 동향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워낙 수익률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죠. 그 부분에서 확실히 바닥의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점 대비 지금 7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포인트에서 한번 보신다면 이때 5개월 전에 이제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네, 하락이 시작되었죠. 이때 이후에 네, 첫 번째 22평 돌파하고 62평 저항을 받죠. 그리고 다시금 22평을 깨고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계속 흘러내리다가 의미 있는 지금 돌파가 지금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 흐름을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이때 외국인들이 기관 같이 쌍끌이 매도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죠. 그 부분에서 개인 수급으로 개인이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꼬리를 달죠. 꼬리를 달고 다시금 어제 이에 준하는 네, 거래량이 솟았습니다. 솟으면서 장중에 이렇게 20일 이평을 돌파했다가 밀리긴 했지만 네, 이런 봉의 형태는 매우 좀 좋은 봉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장중에 밀리긴 했으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꼬리를 달고 양봉 형태로 이런 영망치 형 패턴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뒤이어서 네, 오늘 또 일부 거래량을 실으면서 네, 22평을 돌파했다. 이 어떤 포인트에서 일단 저점은 나온 걸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네, 기술적으로 여전히 거쳐가야 될 난관은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 보이는 1차적으로 10만 9천원 10만 9천원이 1차적인 단기 저항 상승 목표치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62평과 또 맞닥뜨리겠죠. 그 포인트에서 일부 또 어떤 저항이 있겠으나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딛고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네, 고점을 연결한 저항 추세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11만 8천원 1차 10만 9천원 그리고 2차 11만 8천원 이 라인까지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시장은 네, 완연히 반등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체 하락에 1년 반이 넘는 하락 기간 이어서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기간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다시금 꺾이기보다는 네, 꾸역꾸역 기간상으로는 네, 좀 더 길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볼 때, 같이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반등이 추세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식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주가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치를 일단 보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14만원에서 16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까지는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자율 반등, 기술적 반등이 되겠습니다. 자율 반등으로도 네, 현재 기준에서는 14만원에서 16만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아모레퍼시픽을 네, 갖고 계신데 물려 계시죠. 근데 어떤 추가 매수 물타기 전략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그 부분 저는 8만원 초반의 어떤 매수가 바닥 가격 마디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아쉽게도 좀 못 미치는 가격에서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과연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 부분은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갖고 있는 물량에 한해서 쥐고 있다, 올해 갖고 가신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떤 계절을 지나서, 그리고 기업이 어떤 펀더멘탈이 회복 턴어라운드 과정을 지난다면, 그리고 모멘텀이 생긴다면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타기에서 비중을 상당 부분 한 종목에 실었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어떤 더 안 좋은 흐름으로 펼쳐진다. 그렇게 하면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부 추가를 하시더라도 철저한 위험 관리 내지는 저점 이탈 시 비중을 다시 줄이는 그런 전략을 병행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좀 명약 관화하다, 내지는 좀 난 이 기업에 자신이 있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들고 간다, 이런 기업에 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보유자 입장에서 추가 물타기를 할 만큼 매력적인 기업인가, 이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 물타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보유 물량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버티면 반드시 회복되는 국면이 있다. 그 부분은 14만에서 1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모멘텀이라면 역시 중국 정부 시진핑 3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서 의외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컨센 자체는 중국의 어떤 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컨센과 함께 주가가 녹아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의외로 좀 봉쇄를 좀 푼다,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그걸 모멘텀 삼아서 주가가 한번 또 뻗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기대감도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물량은 갖고 가되 추가 물타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좀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볼 때 구조적으로 전망이 좋아 보이는 그런 기업을 오히려 다 이렇게 분산 차원에서 포트를 분산하는 게 오히려 아모레퍼시픽도 긴 관점에서 들고 갈 수 있고, 다른 종목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고점 높이 물려 계신 분이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이 생기죠. 이 부분은 참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물타기 해서 빠져나오면 좀 신중하자. 다만 대응이 되신 분에 한해서는 일부 추가 매수해서 일정 부분 올라오면 추가 매수분은 또 덜어내고, 또 다시 내려오면 또 좀 추가했다가 또 오면 좀 그 추가한 물량에 대해서 덜어내고, 이 전략은 가능하겠다. 그 대응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큰 관점에서는 꾸역꾸역 올라오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악의 국면에서 사실 뭐 좋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기업의 구조상 성장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세 상승을 논의하기에는 매우 좀 현재로서는 바라보기 어렵다.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큰 반등이 있은 이후에는 비중 조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대응 잘 세우시고 이후에 또 찾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